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인지 나만 보면 표정이 굳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그 사람. 당신 주변에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며칠 동안 되돌아봤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하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유 없는 미움의 정체는 대부분 상대방 내면의 문제거든요. 그게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미움에 상처받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 동료가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쳤을 때 다가와서 축하 한마디 없이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독설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방어 기제예요. 즉, 그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당신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투사라는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프로이트였어요. 그는 인간이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킨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을 때 무의식은 그 감정을 뒤집어서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인 거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대신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한 순간 그건 당신의 성과를 평가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감정을 당신에게 던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안에 열등감, 부끄러움, 채워지지 않은 욕구 같은 감정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직면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는 자기 혐오가 더 세게 불거지는 거고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결과가 바로 당신을 향한 근거 없는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자기 실패처럼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질투와는 좀 달라요. 질투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가졌다는 감정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깊은 수준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가 그걸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게 되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게 완전히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왜 당신을 싫어하는지 스스로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논리적인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감정의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으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어, 딱히 이유는 없는데 불편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자기 안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거나 해명을 하거나 더 잘 대해보려는 시도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미움의 뿌리가 당신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뿌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잘 대하려고 할수록 더 친절하게 굴수록 그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더 여유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게 다시 그 사람의 내면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움의 강도가 특별히 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될수록, 내가 인정받을수록 오히려 그 미움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요. 이건 비교 심리와 맞닿아 있는데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느끼는 상대가 앞서 나갈 때 훨씬 더 큰 위협을 느끼거든요. 먼 나라 유명인이 성공하면 별 감흥이 없지만 옆자리 동료가 승진하면 배가 아픈 것처럼요.
당신이 가까이 있으면서 잘 될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선 비교 대상이 더 선명해지고 그게 미움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해요. 1954년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론인데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할 때 가장 강렬하게 작동합니다. 같은 팀,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출발선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게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그 간격이 클수록 위협감도 커지고 그 위협감이 미움의 형태로 표출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미움이 상대가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유독 편안해 보이거나 심지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비교심이 잠시 진정되거든요. 봐봐, 저 사람도 별거 아니잖아 라는 감각이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유독 적극적으로 그걸 퍼뜨리거나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추락이 그 사람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구조인 거예요.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로 가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통제 욕구가 있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심리거든요.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걸 권력 본능이라고 불렀는데 인간에게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존재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후배가 자기 방식대로 일을 잘 마무리했을 뿐인데 건방지다, 내 말을 무시하냐라고 반응하는 선임이요. 표면적으로는 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불안이 분노로 바뀐 겁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런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짓밟아버리려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통제 욕구가 특히 강하게 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이 통제받아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이 무시되거나 억압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라서 반대로 주변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그 경험을 보상받으려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그건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당신이 아무리 잘 대해도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굴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달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지배 욕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효과가 없는 전략인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결과만 낳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비반응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둘 다 그 사람의 통제 욕구에 먹이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 무관심하게, 그러나 적대적이지 않게 그냥 담담하게 내 일을 하는 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의 반응이거든요.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 당신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확인, 그걸 주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이에요. 이건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무리 안에서의 소속감과 연결된 구조거든요. 사회심리학자 타지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바깥 집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어떤 그룹 안에서 한 명이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는 낙인을 찍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 미움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타지펠은 최소 집단 패러다임이라는 실험을 통해 이걸 증명했어요. 완전히 임의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심지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다른 집단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의 미움은 논리가 아니라 소속감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 경우 미움을 처음 시작한 사람조차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딘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서 왠지 불편해서로 시작되는데 그게 집단의 흐름을 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당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단지 그 집단의 경계선 밖에 놓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 자체의 역학 문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단 안에서의 미움이 특히 더 힘든 이유는 그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서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그룹 전체가 나를 향해 미묘하게 등을 돌리는 느낌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에서의 배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수준의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는 조언이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충분히 실제하고 충분히 힘든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통이 실제한다고 해서 그 집단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누군가를 배제할 때 그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집단의 내부 역학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 집단이 달랐다면, 그 구성원이 달랐다면, 처음 낙인을 찍은 사람이 달랐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집단이라는 맥락이 달라진 것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예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편한 무언가를 자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보여서, 당신이 통제되지 않아서, 당신이 그 집단의 코드에서 조금 벗어나 보여서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이 고쳐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의 눈에 충분히 존재감 있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미워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는 미워하지 않거든요. 미워할 에너지조차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촉발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 거죠. 물론 그게 상처를 없애주진 않아요.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덜 아픈 건 아니거든요. 이성은 이해했는데 감정은 여전히 쓰린 그 간극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거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해가 치유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해는 방향을 바꿔줘요. 그 미움의 무게를 온전히 내 탓으로 끌어안는 대신 그 무게의 일부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도 살면서 누군가를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이 거슬리고 잘 되는 게 기쁘지 않고 자꾸 눈에 밟히는 그 감각. 오늘 이야기한 구조로 보면 그 순간 당신 안에도 투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건드린 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였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상대를 향한 미움의 방향을 바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건드려진 건지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이유 없는 미움은 결국 거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안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해요. 그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미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